필멸성의 맛. 6도 고만스타운의 프란체스코 스토에에서 받은 입학 허가도, 대학으로부터의 성공적인 탈출. 처음에는 더블린, 그 다음에는 노스 런던 폴리테크닉, 마지막에는 프라이부르크 대학. 이곳에서 곧 밝힐 이유로 의대생 무리와 사귀었다. 을 비롯해 삶이 부여하는 다른 몇 가지 축복 가운데 어느 것도 그가 모든 순간에는 죽음이 깃들어 있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말이 늘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 계속 그의 심리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그 느낌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했다. 이웃 교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지역의 노래와 이야기에서 가장 강렬한 눈빛, 깊은 지성, 유연하고 완벽한 몸매로 찬양받던 벙크라나의 로즈메리 바버에게 구애를 하여 성공한 뒤에도, 그런 승리를 거둔 뒤에도 그의 죽음에 대한 확신에 따라오는 짜증나는 우울은 잠잠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우선 그가 잃게 될 생명은 이제 결혼 생활의 행복한 결합. 이 결합에서 영감을 얻어 곧 나오게 될 그의 시집, 신부의 방이 틀림없이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때문에 더욱 소중해졌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의 딸 니코,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심장의 바늘이라고 할 수 있는 니코가 태어나고 뒤이어 아들 멜빈이 태어났는데 곧 그들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고 그 즉시 그는 더 행복해졌으며 따라서 더 슬퍼졌다. 이 세상의 삶을 사랑하면 그것을 잃게 된다. 매슈는 바울이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가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그 삶의 상실이 낯을 들고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시를 썼다. 자신의 입으로 만들어내는 말의 소리가 좋았다. 그는 일찌감치 비평계의 찬사를 받았고 그럴 자격이 있었다. 스위니 부부는 오래전부터 런던에 자리를 잡았다. 문인으로서의 경력을 더 잘 쌓아나가려는 것이었다. 게다가 운전에 대한 공포, 자신의 몸과 자식들의 몸이 불리한 쪽으로 쇠붙이들과 엉켜있는 환상 때문에 갖게 된 두려움이었다. 가 스스로 인정하듯 극에 달한 사람으로서 더욱 잘된 일이었다. 지하철, 버스, 믿을만한 택시기사가 갖추어진 런던은 돈이골의 오지와는 달리 차를 몰 경우 매슈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병적 상태를 걱정하지 않고 이동수단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왕국의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회랑을 갖춘 곳이라 할 수 있어 모퉁이만 돌면 필수적이거나 선택적인 물품의 소매 조달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래서 매슈 스위니는 돈비 스트리트에 있는 그의 커다란 아파트의 현관에서 동쪽으로 200m도 안 되는 거리만 움직이면 램스 콘두이트 스트리트, 작은 상점과 시장들이 있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에 이를 수 있었다. 그의 집에서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의 약국, 스위니 씨는 이곳에 자주 들러 문의를 했다. 크루아상을 살 수 있는 프랑스 빵집, 꽃집. 스위니 씨는 이곳에서 작은 선인장을 샀는데 이것은 찬사를 받은 가장 최근 시집의 표제시가 되었다. 동네 술집, 선술집 램, 일반적인 주류를 살 때, 세탁소, 다방 2곳, 식료품점과 첨가물상. 스위니 씨는 그곳 주인과 다양한 상추, 가지, 고추의 이용과 악용에 관해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 음식점 2곳, 한 곳 주인은 아일랜드인, 한 곳 주인은 프로이센인, 약초 상점. 나는 이곳의 이용에 관해서는 언급할 자격이 없다. A. 프랜스 장의사의 블룸스베리 지사가 있었다. 이 장의사는 런던에서 가장 오래되고 존중받는 부자 고객 중심 영안실로 스위니 씨는 그곳의 검은색과 금박으로 장식된 입구를 지나갈 때면 걸음이 빨라지면서 톰 웨이츠의 어떤 곡 일부를 휘파람으로 부는 모습이 눈에 띄곤 한다.
1991년 버나드 스톤의 터릿 서점. 이 서점은 런던에서 현대시를 가장 폭넓게 갖추어 놓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버나드 스톤 자신의 시도 있었다. 이 사라진 사건만이 스위니의 문 밖에 펼쳐진 쾌적한 도시 풍경을 약간 삭막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곳에서 정북 방향으로 한 블록만 가면 오래되고 당당한 왕립 런던 동종요법 병원 건물이 서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매슈의 집으로 순례를 떠난 수백 명의 시인과 작가들 가운데 누구도 이 둘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응급처치의 이용 가능성이나 4층 거실에서 한눈에 보이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가없는 행렬이 매슈의 불안을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아마 스위니 자신도 모를 것이다. 그는 걸어서 서쪽으로 퀸스 스퀘어까지 가서 그의 동시, 평자들에 따르면 그 매력은 괴물과 위협, 또 성숙에 내재한 위험에 대한 이 시들이 받치고 있는 어두운 경의에서 나온다. 를 펴내는 출판사 페이버앤드페이버의 담당자를 만나러 가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원의 육중한 건물을 지나가야 한다. 사실 블룸스베리, 매슈 수준의 말 다루는 솜씨라면 쉽게 활기차고 병적인 어원의 가닥들을 뽑아낼 수 있는 지명이다. 애 있는 스위니의 집은 의학적 부대들, 즉 왕립외과대학, 런던대학병원, 내분비학회, 왕립신경질환병원, 열대질병병원, 매슈는 에볼라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이곳에 소변과 타액 샘플을 남겨둔 적이 있다. 들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대들은 역시 모두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다른 의학의용군 연대들과 더불어 인간과 인간에게 기생하고 인간을 감염시키고 괴롭히고 위험에 빠뜨리고 병들게 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매슈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연의 미생물적 세력 사이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를 이야기해준다. 어쩌면 이쯤에서 역사를 약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내가 처음 매슈 스위니를 만난 것은 그래프턴 스트리트를 굽어보는 뷰리 박물관에서였다. 장소는 더블린, 때는 1989년 봄이었다. 아일랜드에서 그의 네 번째 시집 파란 신발, 블루 슈즈이 나왔는데 그날은 내가 유명한 커피 상점의 위쪽 방에서 낭독회를 하기 전날이었다. 그는 지금은 우리의 편집자가 된 당시 그의 편집자를 설득하여 더블린에 하루 더 머물게 했다. 둘이 함께 내 낭독회에 오려는 것이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더블린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인 시인이자 소설가 필립 케이시가 나에게 매슈의 시를 주었고 매슈에게는 내 시 몇 편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얼굴을 보기 전에 찬사를 나누고 서로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다정한 편지가 오갔다. 우리는 만나서 현지 관습에 따라 그로건즈 바로 갔다. 나는 낭독회에 대한 그의 너그러운 칭찬, 내가 직업상 병과 병리학의 섬뜩한 부분에 익숙하다는 사실에 대한 그의 관심, 그가 검은 복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나는 실무적 필요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지만 에 감동을 받았다. 청중은 너무 무뚝뚝했고 반은 너무 시끄러웠고 나는 시차에 시달렸고 매슈는 전날 밤에 피로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것은 그 이후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와 미시간에서 우리의 많은 만남 가운데 첫 번째였으며 그런 만남에서 우리는 둘 다 서로의 집의 편안함, 부인을 동반한 만남, 서로의 자식들에 대한 놀라움, 서로의 친구들과 사교를 즐기게 되었다. 이런 풍요로움에서 서로의 시에 대한 대화가 보태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시에서 평자들은 비슷한 주제들, 가정 내 위험, 임박한 피해, 죽음의 초월적 속성을 각기 다르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매슈는 그가 런던에 확보하고 있는 작가와 식도락가, 이 점에 관해서는 곧 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의 무리 사이에서 건강 염려증이 있는 매혹적인 신경증 환자가 되었다. 그가 흔한 감기를 폐렴이나 결핵으로 부풀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 그의 두통은 모두 뇌종양이다. 열은 수막염, 숙취는 모두 소화성 궤양이나 개실염이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장폐색이나 대장암이다. 그는 임신을 제외한 세상에 알려진 모든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계절마다 생리전 증후군 약을 먹는데 그가 이 증상으로 고통을 겪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의학적 소견을 끊임없이 들으며 전문가와 그들의 삐삐 번호가 적힌 목록을 들고 다닌다. 심장 전문의, 침술사, 면역학자, 구강외과 의사, 종양 전문의, 학문 전문의, 행동심리학자의 지역과 종교를 넘어서는 여러 분파의 심령치료사와 전체론적 치료 전문가들이 모여 매슈의 의학적 수행원단을 구성한다. 그의 집 전화의 단축 번호에도 똑같은 번호들이 입력되어 있다. 그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위급시 사제에게 연락 요망이라는 메달을 달고 다니는 반면 스위니의 메달에는 구급차의 연락 요망, 의사에게 연락 요망, 예방지침 준수 요망이라고 적혀 있다. 그는 알베르스 쉔베르크 병에서부터 접합균증 감염에 이르기까지 알려진 모든 병을 상담하고 상상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속과 하위 집단 사이의 병의 이동에는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듯 했다. 따라서 돼지 독감, 사슴 진드기병, 고양이 백혈병, 갈색 박쥐 광견병, 그리고 물론 앵무새 열병 검사는 그의 각 분기 신체 검사에서 배제했다. 그는 한 가지 점에서는 어떤 이의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가 광우병에 알려진 유일한 생존자라는 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런던 옵저버지의 레스토랑 평론가와 약속을 잡아 함께 브런치를 했던 심슨즈 온 더 스트랜드에서 청어와 술안에 따라 나온 아주 소량의 안심고기를 먹고 이 병에 걸렸다. 프랑스 남부의 요리에서 버섯의 위치에 관한 토론을 하던 도중 독성 효과에 대한 압도적 이미지가 매슈를 짓눌렀던 듯한데 결국 구급차를 불러야 했다. 매슈는 저명한 출판사로부터 건강 염려증에 대한 글을 써주면 상당한 선인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그 일을 할 만큼 건강이 좋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늘 입에 오르내리는 농담거리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 눈을 찡긋하고 눈알을 굴리는 동안 나는 혹시 그가 선구자, 일종의 선각자, 예언자, 끝이 가까웠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온다 하고 도시의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